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할 김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 공부를 여러분이 하시게 될 텐데요. 저와 같이 지금 2017년부터 해서 같이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산업안전관리론은 이론적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문제풀이를 하시게 되면 합격에 좀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무제해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자, 그러면은 무제해 운동이 뭐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건데 무제해 운동은 뭐예요? 재해를 안 나게 하는 운동이겠죠. 그죠? 그래서 재해를 안 나게 하는 운동인데 재해가 나도 재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재해가 나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무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출퇴근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자, 이거는 사고가 났지만 무죄로 인정해 줄게 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역시 사고가 났지만 사고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죠. 네, 작업 시간 중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 중 발생한 사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작업 시간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마찬가지고요. 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중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의한 재해 역시 무재해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무재해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자, 틀린 것을 찾는 거고요. 1번 보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입니다. 우리 이 내용 아까 해설에서 보셨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무죄다. 자, 2번 작업 시간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 중 발생한 사고는 무죄로 본다. 자, 역시 아까 해설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3번 무죄해란 무죄해 운동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2일 이상. 자,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2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이완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요. 자, 이 2일이 아니고 4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4번 작업 시간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무죄로 본다. 자, 여러분 정답이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정답 벌써 나왔죠? 우리 업무상에 기인하여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이번에 맥그리그의 XY 이론에서 X 이론에 대한 관리 처방으로 볼 수 없는 것은인데요. 자, 그러면은 맥그리그의 XY 이론에 대해서 뭔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해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 이론에 대한 관리적 처방이 있고 Y 이론에 대한 관리적 처방이 있습니다. 자, X 이론은 해설에서 보다시피 독재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거고요. 자, Y이론은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자, 요거 기본적인 개념으로 갖고 가서 좀 강경한 처방이다. 그러면은 X이론. 좀 강력하지 않고 이게 X이론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Y이론은 수평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이론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실게요. 자, X이론의 관리적 처방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보, 그 다음에 경제적 보상 체계의 강화, 세밀한 감독과 엄격한 통제, 상부 책임 제도의 강화, 그 다음에 설득, 보상, 처벌, 통제에 의한 관리가 X이론의 관리적 처방이네요. 자, Y이론 같이 보실게요. 자, Y이론은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민주적 리더십의 확립, 직무의 확장, 비공식적 조직의 활용, 목표에 의한 관리,
자체 평가 제도의 활성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인데요. 자, 요거를 문제로 내려면은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면서 문제 내면 문제 내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요런 거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놓으시고 이 맥그리그의 XY 이론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뤄질 건데, 자, X이론은 수직이고요. Y이론은 수평이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보기로 들어가면, 자, X, Y 이론에 대해서 관리 처방에서 1번 직무의 확장, 2번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3번 경제적 보상체계 강화, 4번 면밀한 감독과 엄격한 통제. 자, 여기 보기에서 없는 부분들, 서로 바뀐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이네요. 자, 우리 안전관리자 자꾸 얘기 나올 거고요. 안전보건관리자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총괄책임자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이건 조직체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조직체계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다시 실기시험을 치실 건데요. 실기시험에도 이게 주관식으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시험 공부,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냥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문제는 한번 정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한번 볼게요.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 정한 업무,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그 다음에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우리 안전관리자는 뭔가를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도 조언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이런 거 잘 이해해 두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기시험 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보기 보도록 할게요. 1번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수행할 업무가 맞죠. 자, 2번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예, 이것도 우리 해설에서 봤죠. 자, 3번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 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 이거는 설비의 점검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자, 4번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자, 딱 보셨을 때 다 나와 있죠. 자, 아닌 것은 찾으시면 됩니다. 자, 아닌 것은 찾으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자, 안전교육 훈련의 진행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네요. 자, 그러면 안전교육 훈련 진행의 단계가 있네요. 그죠? 우리 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교육 훈련의 진행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우리가 교육 훈련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이 준비를 도입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설명이 이제 제시단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설명을 하고요. 자, 3단계로는 이것을 응용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3단계고요. 4단계는 확인해야 돼요. 확인은 총괄 평가죠. 그래서 가르친 뒤에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예, 적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예, 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프레스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인데요. 왜 이 기계 문제도 아닌데 프레스기가 나오지 하는데 이 산업안전기사는 사실 영역을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프레스기에 대한 작업안전 점검사항도 이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업 전에 점검사항 부분이 따로 별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별표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프레스기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무엇인지 또 한번 우리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스기 작업 전에는 우선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이 온전한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랭크 축, 프라이 힐, 슬라이드, 자, 연결봉,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행장 1정지기구, 그 다음에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기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방호 장치의 기능, 그다음에 전 단계의 칼날 및 테이블 상태를 작업 시작 전에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나와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어떤 걸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1번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2번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3번 방호 장치의 기능, 4번 언로드 밸브의 기능. 제가 정답을 빨리 눌렀네요. 네, 정답은 우리 작업 전 점검 사항이 없는 것은 언로드 밸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인간의 적응 기제 중 방어 기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 필기에서는 객관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에 보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문제에서 그 개념을 조금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좀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어 기제를 먼저 보시면은요. 자, 방어 기제는 보상, 합리화, 투사, 동일시하고 승화하는 걸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여기 없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고립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막 꼬아서도 또 낼 수가 있어요. 자, 방어 기제 중에서 뭐 합리화를 가지고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로 비난받지 않도록 하거나 자위하는 행동을 우리가 방어 기제 중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설을 한 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교육훈련 기법 중 OJT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교육 기법 중에 OJT가 있고 OJT가 있는데요. 이 OJT하고 OJT에 대한 문제도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해설을 보기 전에 이 OJT 같은 경우에는요, 오프의 말 그대로 직장 외에서 훈련을 하는 거, 그다음 OJT는 직장 내에서 훈련을 하는 거, 이 기본 개념을 갖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자, 그럼 OJT에 대한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설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전문 분야, OJT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직장 외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 직장 외이기 때문에 자, 직장 외에는 전문 분야의 우수한 강사진을 우리가 초빙할 수 있습니다. 그죠? 초빙할 수 있고요. 교육 기자재 및 특별 교재 또는 시설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한 번에 다수의 대상을 일괄적, 조직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보기로 들어와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우수한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강사로 활용할 수 있죠. 자, 2번 특별 교재 교구 설비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자, 4번 직장의 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자, 직장 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의 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교육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와 사용 사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입니다. 그래서 보기로 지금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 등이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해설을 먼저 보고 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크게 뭐 해설이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이요. 우리가
길을 건너거나 산업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색들일 거예요. 녹색 같은 경우에는 자, 녹색 우리가 대표적인 생각이 뭐 녹십자라든지 비상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녹색은 비상구나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시가 맞는 거고요. 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험 표시할 때 빨간색을 많이 하는데 위험 표시를 할 때 빨간색 그 색칠에 안에 노란색 바탕이 있다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빨간색 막 익숙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치의 지시 및 사실을 고지할 때 우리가 파란색을 많이 씁니다. 노란색이 있는데요. 자, 노란색은 정지 신호, 소화살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 금지인데요. 우리 노란색 아까 제가 빨간색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경고 신호예요. 위험하다라는 거. 특히나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 경고 외에 위험 경고, 주의 표지 등의 기계 방호물을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지의 색채 사용과 사례 연결이 틀린 것은 자, 1번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자, 버드가 나오네요. 자, 버드의 재해 발생에 관한 연쇄 이론 중 직접적인 원인은 몇 단계에 해당하는가인데요. 자, 버드의 재해 발생 연쇄 이론도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단계에 있으면 여러분들 단계별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암기를 할지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버드예요, 버드. 그냥 우리 버드 그러면 새이잖아요. 자, 새고, 자, 1단계, 2단계부터인데 1단계는 자, 관리의 부족입니다. 2단계는 기본 원인이고 3단계는 직접 원인이고 4단계는 사고고 5단계는 재해하고 상인데요. 자, 이거 단계별로 암기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버드가 나오면 일단 아, 새가 나왔네. 자, 새는 관리를 기본적으로 직접 해야지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 여기까지만 좀 암기해 주시면 쉽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수험생들이 조금 편하게 암기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직접적인 원인은 몇 단계일까요? 자, 버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3단계가 되는 거죠. 그죠? 3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요. 계속 나오고 산업안전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기사 시험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10번입니다. 자, 근로자 300명, 총 근로시간수 48시간 50주이고요. 연 재해 건수는 200건일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이네요. 자, 그럼 강도율은 뭘까요? 예, 작업 강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거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요, 연 근로시간수분의 총 요양 근로일수구 곱하기 1000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공식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공식대로 하면은 사실, 자, 그러면 연 근로일수는 여기 다 나오죠. 자, 300명이 자, 48시간 50주입니다. 이게 연 근로일수죠. 그러면 300명이 48시간 동안 50주를 하고요. 요양 근로 손실일수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근로 손실일수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근로 손실일수는 우리 800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300 곱하기 48 곱하기 50분의 800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네, 1.1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업장의 강도는 1번 1.11, 2번 0.90, 3번 0.16, 4번 0.84인데 1.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재해 예방의 원칙이 아닌 것은, 자, 이 재해 예방의 원칙도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릴 수 있고요. 근데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재해 예방의 4원칙 한번 해설을 통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재해 예방의 4원칙은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재해 연계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는데, 자, 이 부분 재해 연계도 뭐 원인 연계 같은 경우 원인 계기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다른 시험에. 여기서도 원인 계기라고 나왔네요. 그죠? 원인 계기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자, 여기에서 없는 것 찾아야 되겠죠? 자, 없는 것은 뭘까요? 자, 1번 손실 우연의 원칙, 2번 사실 확인의 원칙, 3번 원인 계기의 원칙, 4번 대책 선정의 원칙인데요. 자, 사실 확인의 원칙이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손실 우연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은 이게 무슨 원칙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끔 이 문제도요. 자, 손실우연의 원칙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손실우연의 원칙이 사고의 결과 손실의 유무 또는 대손은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서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하기 힘드신데요. 그냥 좀 이해를 하시면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이기 때문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안전교육이 또 나옵니다. 안전교육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네요. 그럼 안전교육의 3요소 뭔지 보겠습니다. 자, 안전교육은요, 주체, 객체,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는 누가 주가 돼야 돼요? 그죠? 강사님이 주가 돼서 교육을 하죠. 주체가 강사고요. 객체, 누가 됐죠? 손님이 누구죠? 수강자나 학생이 손님입니다. 그리고 매개체는 교육 내용하고 교재가 매개체가 되겠죠.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강사, 2번 교육 방법, 3번 수강자, 4번 교재. 자, 2번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자,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우리가 조치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해 발생 시의 조치 순서는요. 자, 1단계는 긴급 처리를 해야 되고요. 2단계는 이제 재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재해 조사를 하겠죠. 그다음에 3단계는요. 자, 원인 강구를 하고요. 4단계에는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대책 수립을 해야 될 거고요. 자, 5단계에서 대책 수립을 했으면 대책 실시 계획을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책 실시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 발생 시에 조치 순서로 옳은 것을 찾는데요. 1번부터 쭉 하면 순서를 막 섞어놨어요. 그죠? 자, 1번 긴급 처리, 재해조사, 원인 분석, 대책 수립, 실시 계획, 실시 평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암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 문제들은 막 꼬아놓은 거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사고가 나면 긴급 처리해야 되겠죠. 처리 끝나면 재해조사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찍어 나가시면 시험 문제 푸시기가 좀 편안하실 겁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산업재해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에 대해 한계선을 설정하여 목표 관리를 수행하는 재해 통계 분석 기법은인데요. 자, 발생 건수 등의 추이에 대해 한계선을 설정해서 목표 관리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해설에는 관리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관리도가 목표 관리를 행하기 위해서 월별 발생수를 그 그래프화하여 관리선을 설정하고요.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그럼 폴리건은 뭐지? 이제 막 여기에서 1번 보기가 폴리건, 관리도,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뭔지 조금 아셔야 되는데 폴리건 같은 경우에 다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관리도는 지금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파레토도는 여러분들 그냥 그래프 차트예요. 큰새부터 차로를 해가지고 그래프 차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특성 요인도는 말 그대로 좀 특성이 들어가고 요인도가 들어가는데 이 특성 요인도에도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주요 요건을 빼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특성 요인도 같은 경우 어걸도 이런 시험 문제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걸도 뭐 생선 뼈 모양이다 이런 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특성 요인도다. 이거는 그래프 차트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고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15번입니다. 자, 15번 A, B 2종 안전모에 대하여 내수성 시험을 할 때 물에 담그기 전의 질량이 400g이고, 자, 물에 담그기 전의 질량이 400g이고, 물에 담근 후의 질량이 410g이네요. 그죠? 410g이었다면 질량 증가율과 합격 여부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안전모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안전모에 대해서 이 질량 증가율과 합격 여부인데, 이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질량 증가율이 몇 % 이상이어야지 합격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물에 담궜을 때 물을 얘가 얼마나 먹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 증가율을 보는데요. 자, 무게 증가율을 계산하기가 사실 이 내용, 이 해설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게요.
보세요. 담그기 전에 무게가 400입니다. 그러면은 400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분모로 잡고요. 담근 후에 질량이 410이었어요. 그리고 담그기 전에 무게가 다시 400입니다. 이걸 백분율 해주시게 되면 자 400분의 410에서 400을 빼면은 2.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2.5%인데 이 2.5%는 그 안전모의 질량 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지만 합격이에요. 근데 2.5니까 어때요? 1%를 넘었죠. 그러면 얘는 일단 불합격입니다. 자 2.5%의 불합격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보기를 따로 안 읽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 증가율이 2.5%고 합격 여부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어려워요. 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채용시 교육이 있고요. 작업내용시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규 일대의 교육이 있고 또 이렇게 계속 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지금 채용시 교육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시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채용시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처음 받는 교육이에요. 처음 받는 교육에 우리가 무엇을 알려줘야 될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교육도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채용 시 교육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우리 물질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3번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4번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의 사항은 채용시 교육이 아니고 그 이후에 교육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3번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인데요. 자, 매슬로우 욕구 이론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있고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우리 뭐 지금 여기 해설에서는 그냥 일자로 쭉 나왔는데 우리 뭐 삼각형 해가지고 5단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1단계는 생리적 욕구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 4단계는 인정받으려는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우리 이 욕구 단계 아시죠? 이 중에서 2단계가 뭐냐요? 그죠? 그 2단계 우리 안전에 대한 욕구였어요. 그럼 1번 생리적 욕구, 2번 안전에 대한 욕구, 3번 자아 실현의 욕구, 4번 존경과 긍지에 관한 욕구. 정답 나왔죠? 네, 안전에 관한 욕구가 우리 2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18번 플리커 검사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플리커 검사가 무슨 검사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플리커 값이라고 해갖고요. 우리가 빛의 속도를 가지고 빛의 속도가 빠르다 늦다를 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플리커 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피로도라고 합니다. 이 피로도라고 하는데 자, 그럼 플리커 검사는 뭘 할 때 쓰는 걸까요? 자, 피로의 측정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측정할 사용으로 하는 게 플리크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혈관 알축 농도 측정이나 체내 산소량 측정이나 자극 강도 측정은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죠. 이 플리크 검사는 피로도 측정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이 라인형이 또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직관리의 형태 중에서요. 라인형, 뭐 스텝형, 라인 스텝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라인형은
말 그대로 그냥 라인이에요. 그냥 일자로 쭉쭉쭉 해서 뭐 최고 경영자이고 그 위에 밑에 직급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우리가 라인형 관리라고 하고요. 스텝형은 여기에 스텝이 하나 빠져 있는 게 스텝이고요. 스텝 라인형은 요거를 합쳐 놓은 거를 우리가 스텝 라인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 라인형 조직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라인형 조직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우선 장점부터 보면은 자 일직선으로 쫙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지시 및 전달이 신속하고 용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명령 개통이 간단 명료하다. 그 다음에 참모식보다 경제적이다. 네, 참모식이 우리 스텝식이에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안전 지식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술의 축적이 미흡할 수도 있고 안전 정보 및 신기술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물린다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조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전에 관한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맞죠. 이건 단점이죠. 안전 관한 지시나 조치가 신속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부족이 복잡해지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아까 다 장점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가 신속한 게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자,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서 실제적으로 연기를 시켜봄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시키는 교육 방법은 있네요. 자, 1번 롤플레잉이고요. 2번 브레인스토밍이고요. 3번 액션 플레잉이고요. 4번 피시풀 플레잉인데요. 자, 이거는 정답은 우리 롤플레잉인데요. 네네. 자, 롤플레잉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역할을 그러니까 모의해보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처럼 해보는 거고요. 자,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의 방식에서 그냥 여기저기 이야기를 다 꺼내놓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롤플레잉이 되겠습니다. 지금 20번까지 지금 1단계 문제를 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회차, 2017년 2회차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